조국 사면은 내로남불의 절정이다. 이제 공정이라는 단어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오염된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앞에 조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때 진보 진영의 상징이자 개혁의 얼굴로 불렸던 조국 전 장관이 오늘은 사면을 바라는 죄수의 신분으로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국민에게 보여준 건 반성도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며 자신과 가족을 희생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희생된 겁니까? 정당한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검찰 독재로 치환하고 본인의 죄를 감정적으로 포장하는 모습은 오히려 사법체계에 대한 조롱에 가깝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형사범입니다. 딸의 입시에 부모와 온 가족이 개입해 조작된 스펙을 만들어주고 권력의 힘으로 감찰을 무마한 중대한 범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간 조국의 공부에서조차 반성은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원한을 쏟아내며 자신은 정의의 피해자였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반성이 없는 사면은 특권이며 정의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반성이 없는 사면이라는 불의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사면은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를 완성하는 마지막 판단이어야 합니다. 국민 다수가 납득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반성조차 하지 않는 사면은 정치적 보은일 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권에 다시 복귀할 발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 사면이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내부 결속을 위한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진정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국민의 눈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조국의 사면을 요청하는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말하는 화해는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란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 전 장관은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희생자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정치에 나섰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자기 변호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던 사람이 아들의 스펙을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고 감찰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던 사실이 법적으로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기대한 사과는 없고 윤석열을 향한 복수심만 가득한 책을 내며 교도소에서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를 유발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여권의 태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교도소를 찾아가고 강득구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사면을 청원하며 법학 교수들이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계까지 나섰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불교 교정원장까지 잇따라 사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처럼 사면 로비가 노골적으로 전개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갈등의 치유와 국민 통합을 말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지금도 자기 무죄를 주장하며 정치 재기의 발판을 다지고 있을 뿐입니다. 정치권이 조국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단순한 탄원서 제출을 넘어선 정치적 압박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진영 논리에 따라 휘둘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치에 돌아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죄를 면하는 사면이 반복된다면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조국의 사면이야말로 정의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조국은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라 권력형 범죄자라고 지적한 말은 정확합니다. 입시제도와 감찰제도를 조작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조국 전 장관의 행위를 파렴치한 범죄로 규정했고 실형 2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는 광복절이라는 역사적 기념일을 사면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역사를 모욕하는 처사입니까? 광복절은 민족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지 권력형 비리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이 아닙니다.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극히 부적절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임기 초반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보온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국을 사면하면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까지 줄줄이 사면이 이어질 것이란 의심을 국민은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 곧 연쇄적인 사면과 정치적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모를 리 없습니다. 조국을 사면하면 조국 시즌2가 아니라 정의 파괴 시즌1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사면이란 단어의 본래 의미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아직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면이 아니라 면죄부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권이 반복될수록 법치는 무너집니다. 조국 사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법적 구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체계, 정의와 공정의 가치 자체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정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의 범죄는 단순히 법의 테두리를 넘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서를 배신한 행위였습니다. 많은 청년과 학부모는 오늘도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자녀 입시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도 여전히 떳떳한 듯 행동한다면 어떤 젊은이가 대한민국에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을 외쳤던 조국이야말로 가장 비공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남용했고 그에 대한 분노는 단순한 정치적 반감이 아닌 상식과 도덕에 대한 응징입니다. 조국은 정치적 희생양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한 권력형 범죄자입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일부 정치인이 내세우는 화해와 통합은 진정한 반성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권력 나눠먹기의 도구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거래와 정서적 포장을 넘어 진정한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사면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합니다.